안녕하세요. 선예의 건축 이야기 선예 이모입니다. 이모부 네, 또 낚이. 자, 오늘 건축 설계 네 번째 할 건데, 네. 유튜브 동영상 보니까 누가 네. 층고하고 그리고 천정고하고 천정 안에 쏙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단면도에 그 옛날에 단면도 댓글, 때 네. 댓글 달아놓으신 분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하려면 먼저 건축물 구조를 먼저 조금 알아야 돼. 그래서 네. 건축물 구조하고 기본 설계 협의 요거 이제 오늘 알아볼 거야. 네. 자, 설계 도면이지, 그지? 네. 어떤 도면일까? 그냥 집 인면도. 단면도. 단면도. 건물을 옆에서 딱 잘라서 아. 봤을 때. 자, 인면 다른 거다. 네. 여기 보면 밑에 있는 게 이게 기초야. 네. 건물을 밑에서부터 지지를 하고 있는 네. 기초. 그리고 여기 도면에는 안 보이지만 여기 기둥이 서 있어. 네.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보하고 슬러브가 있는 거야. 네. 요런 거를 라멘 구조라고 해. 라면. 안 이어도 돼. 안 이어도 돼. 요런 구조가 있다라는 네. 거고, 요런 구조는 기둥과 벽으로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둥하고 기둥 사이의 거리가 조금 멀어도 돼. 그래서 주로 어디에 사용을 하는 건 상가. 상가에는 그 가게 안에 들어왔는데 중간에 기둥이 이렇게 막 있으면 보기가 싫잖아. 네, 안 좋죠. 그리고 공장이나 이런데. 그래서 이거 큰 거 놔야 되는데. 그렇지. 그런 데는 이제 이런 라멘 구조는 상가나 공장에 많이 사용을 해. 자, 이제 1층 본 거고, 2층은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이렇게 벽하고 슬라브하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네. 요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벽이 하중을 지지하기 때문에 벽식 구조라고 해. 벽식 구조. 그렇지. 밑에 라멘 구조도 기둥보 구조라고도 하지만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부르는 그렇지. 요거는 주로 주택에 많이 사용을 해. 아무래도 주택인 그치? 벽이죠. 자, 요렇게 보통 이제 철근 콘크리트로 건물을 지을 때는 벽식 구조를 쓰거나 라멘 구조를 쓰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네. 자, 라멘 구조는 보 기둥이 힘을 받는 거야. 그래서 위에 슬러브 바닥에서 힘을 받아서 그 힘을 밑에 보가 받고, 네. 이 보를 다시 기둥이 받고, 이 기둥에서 내려온 힘을 기초가 받고, 그럼 벽은 슬러브에서 내려온 하중이 벽으로 받고. 그렇지. 그래서 이게 다른 거야. 자, 보자. 자, 여기 어딜까? 그냥 공사장? 그렇지, 공사장. 모르겠는데. 자, 여기 뭐냐면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기초라고 얘기를 해. 여기서 네. 철근 콘크리트는 재료야. 네네. 철근하고 콘크리트로 구조를 만든다고 해서 철근 콘크리트. 네. 라멘조는 보와 기둥으로 지지를 하는 구조. 네. 기초는 위치.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라멘조인데,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기초 사진인 거야. 자, 네. 그러면 좀 시커멓게 깔려 있는 거 있지. 네. 여기 이제 기초 철근이야. 네네. 저렇게 이제 철근이 기초에 철근이 들어가. 계속 깔리는. 그지. 네. 그리고 저 위에 멀리 보이는 거 있지. 네네. 저게 기둥 철근이야. 앞전 시간에 이렇게 세워졌다고 배웠던. 그렇지. 옛날에 설계도면 볼 때 배웠지, 그지? 네네. 자, 그러면은 요건 뭐냐 하면은 그 철근 위에다가 네. 콘크리트를 이제 부어서 타설이 완료가 된 거야. 이제 저게 기초가 되는 거야. 저기 옆에 거푸집 있지, 그지? 판재. 그거 뜯어내면 그냥 이제 기초야. 기초가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철근을 깔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붓고 콘크리트가 굳으면 옆에 거푸집을 뜯어내. 자, 여기 보면 기둥 철근이 반 정도밖에 안 올라와 있지, 그지? 네. 자, 그래서 이제 기초 위에다가 기둥이 올라온 철근을 이어서 이제 위에까지 올려주. 그래서 그리고 벽도 마찬가지야. 벽 철근도 밑에까지만 있던 걸 이어서 위에까지 올리는 거. 그렇지. 그리고 나면 하는 게 이제 레미콘을 이 상태에 그냥 부으면 무너지는 게 부을 수가 없지, 그냥. 그렇죠. 흐트러지. 그래서 이제 거푸집이라고 하는 형태를 짜. 네네네. 기둥 거푸집 설치하고, 그 다음에 벽 거푸집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천정을 해야 되겠지, 그지?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보하고 슬러브에 거푸집을 이렇게 위에다 설치를 해. 근데 얘를 그냥 가만히 두면 네. 무너지잖아. 그렇죠. 그래서 동발이라고 하는 걸 밑에 받쳐.
아 그래가지고 막 공사되는 건물 막 뭐가 안에 있는 게 다 그러니까 그런 동발이야. 거구나. 아. 자, 그리고 나면 위에다가 이제 보철근하고 슬러브 철근을 까는데, 네. 자, 아까 단면도 봤을 때 보하고 슬러브 같지, 그지? 네네. 그 철근을 먼저 이렇게 넣는 거야. 아. 여기 이렇게 시커멓게 좀 굵게 돼 있는 게 보철근이고, 네. 좀 덩성덩성 돼 있는 게 슬러브 철근. 자, 이렇게 철근을 다 조립을 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펌프카가 와. 아, 네. 펌프카가 와서 레미콘 차가 오면 네. 펌프카가 레미콘 차에서 받은 레미콘을 뿜어 쏠려. 뿌악! 그래서 저렇게 떨어지는 거야. 아. 그래서 그 펌프- 쏟아서 붓는 그렇지, 거네요. 쏟아서 붙지. 저기 빨간 옷 입고 있으신 분 계시지? 네네네. 그분은 이제 진동기로 네. 다지는 거야. 그냥 레미콘을 부으면 잘 안 채워져. 그렇죠. 그래서 바이브레타라고 해서 진동기를 가지고 레미콘을 부은 쪽에다가 계속 이렇게 넣어. 고르게 되라고. 얘가 떨어. 그래서 얘를 레미콘 부은 데다 갖다 대면은 레미콘이 쫙 펴져. 오. 자, 여기에서 지금까지 본 게 요 라멘 구조를 요렇게 한 거야. 기초 네네. 치고, 기초 철근 배건하고, 레미콘 치고, 그 위에 기둥 철근 배건하고, 거푸집 대고, 슬러브에 거푸집을 네. 대고, 동발을 받치고, 위에 보하고, 슬라브에 철근을 깔고, 그 위에 레미콘을 붓고. 네. 요게 이제 한 사이클이야. 네. 한층 만들기는 힘든데. 무지 힘들어. 보통 1주에서 2주 정도 걸려. 하나를 만드는데. 그래서 한 층 과정이 복잡하지, 그지? 네. 네. 밑에 기둥 철근 넣고, 그 거푸집 대고, 슬라브 거푸집 대고, 보철근 넣고, 슬라브 철근 넣고, 그리고 또 철근은 한 번에 기둥, 보, 슬라브를 한 번에 치는 거야. 아. 그래서 건물이 3층이면 그걸 세 번은 세 번이 기초 붙은 그쵸. 기초 1, 2, 3층. 그치. 정말. 뭐 하나 쉬운 게 없어요. 쉬운 게 없어. 자, 지금 이제 재료로 건축물의 구조를 볼 거거든. 네. 지금 계속 철근 콘크리트 얘기했지, 그지? 이거는 철근하고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구조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제 철골 구조를 좀 볼 거야. 네. 철골은 또 철로 만들어진 그렇지, 쇠로 네. 만든 공장이나 아니면 2, 3층 정도에 되는 상가에 이제 철골 구조로 좀 많이 해. 한번 보면 이렇게 생겼어. 오, 본 것 같아요. 공장 그치? 짓는 거. 공장 짓을 때 많이 보지, 그지? 네네. 저기 기둥하고 이렇게 서 있는 게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H 모양으로 생겼어. 위에서 이렇게 잘라서 보면. 아.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H빔이라고 해요. HB. 그래서 네. 기둥도 H빔, 여기 보도 H빔. 아, 다. 다 H빔으로 생 어. 뼈대를 다 H빔으로 만들어. 이게 철골 구조로. 자, 그러면 이거 말고 이제 철골, 철근, 콘크리트라고 하는 게 있어. 뭔가 두 개 합쳐진 그치. 느낌? 이름이? 철골하고 철근, 콘크리트를 합친 거야, 이거는. 그리고 목 구조도 있고. 보통 네. 전원주택에 많이 사용을 하지, 그지? 네네네. 그 다음에 경량철골도 있어. 자, 위에 있는 철골하고 밑에 있는 경량철골하고 뭐가 다를까? 무게? 그치, 가벼워. 경량이니까. 철골은 H빔을 많이 쓰고 네. 경량 같은 경우는 작은 철골을 써. 디귿 형광이라든가 I 형광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써. 보통 철골이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위에 하중을 많이 못 받지, 그지? 그쵸. 그래서 이제 단층 상가나 단층짜리 주택에 많이 사용을 해. 1층짜리로. 자, 그러면 자, 지금 철근 콘크리트, 그다음 철골, 그다음 철골 철근 콘크리트 이렇게 봤는데, 네. 자, 철근 콘크리트는 구조적으로 안정해. 얘 같은 경우는 철근하고 콘크리트가 같이 합쳐져서 네. 구조물을 만드는데 상당히 안정적인 구조거든. 그리고 제일 좋은 게 경제적이야. 왜 경제적이냐 하면은 네. 우리나라가 석회암이 많아. 맞아요. 근데 레미콘의 원재료가 석회암이야. 네. 그래서 싸. 그래서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면은 네. 철근 콘크리트가 아주 고급 건축물이야. 어. 고급 구조야. 근데 우리나라는 다 근데 다. 우리나라 대부분 건물에서 이제 철근 콘크리트 네. 많이 경제적인 이유가도 상당히 크고 구조적으로도 안정해.
자,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 네. 무슨 단점이 있냐면 이제 여기 기둥이고 네. 이 위에다 이렇게 볼을 얹게 되지. 네. 아까. 그래서 위에서 받는 힘을 하중을 보가 받고 네. 그 다음에 그 하중을 기둥이 받고. 네. 자, 그런데 이 기둥이 거리가 좀 멀어. 이만큼. 네. 그런 그럼 더 보가 커져야 되겠네. 그치. 보가 길어지기만 하면 될까? 두꺼워져야 되나요? 그렇지. 보가 이 정도로 사이즈가 커져야 돼. 그래야 하긴 받쳐. 힘이 더 그렇지. 근데 보가 두꺼워지면 무게도 무겁죠. 무겁죠. 그럼 기둥도 또 두꺼워. 그렇죠. 기둥이 이렇게 커져야 돼. 그럼 자, 시멘트 그래서 많이 들어가겠는데. 기둥 간의 거리가 먼 구조는 공장 같은 거는 철골로 많이 그래서. 자, 이 보가 깊이가 막 커지면 그냥 기둥 간 거리를 계속 키워도 되는가? 아니야, 그건 또. 그래서 이제 포스트 텐션 공법을 쓰기도 하고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정 수준은 넘어가긴 어려워. 보통 한 12m 정도는 한정적이야. 그래서 보통 기둥 간 거리나 10m 정도 안쪽에서 대부분 처리를 해. 그래서 상가 같은 경우에 네. 기둥하고 기둥 거리가 10m가 넘어가면 네. 중간에 기둥을 하나 박아야 돼. 그러지 않으면 보가 둥글게 커져야 되고 구조적으로 안정하지도 않고. 근데 지금 보가 높이가 높아졌지. 네. 보가 높이가 높아졌다는 얘기는 나머지 층도 다 그만큼 높아져야 된다는 거야. 그럼 공사비도 많이 들고 올라간다는 거지. 근데 주택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무슨 제한을 받아? 일조권을 일조권, 그렇지 네. 받으려가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철골의 단점이 하나 있어. 불에 약해. 화재에 취약해서 철골에 이제 내화 처리를 해야 돼. 자, 그런데 철골 철근 콘크리트는 네. 철근 콘크리트의 장점하고 철골의 장점을 이제 섞어 놓은 거야. 좋네요. 좋지. 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H빔이 있어. 아까 공장 지을 때 봤던 그 기둥 있지, 그지? 그 기둥 위를 딱 잘라서 보면 H 형태로 딱 돼 있어. 그래서 H빔이라고 해. 요거에다가 이렇게 철근을 넣어. 네. 그러고 나서 콘크리트를 이렇게 쳐. 네. 그러면 화재가 생기더라도 콘크리트가 다 막아줄 거 아니야, 그지? 그렇죠. 그래서 H빔 쪽에는 영향이 좀 적어. 응? 그래서 콘크리트의 장점. 그 다음에 철근, 그러니까 H빔은 콘크리트보다 강도가 좋아. 그래서 가벼워. 네. 그리고 기둥간 거리가 좀 멀어도 돼. 아까 공장처럼 기둥을 거리를 멀게 하더라도 보가 충분히 받쳐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개의 장점을 하기 위해서 철골 철근 콘크리트를 쓰는데 네. 단점이 있어. 역시 당연히 장점이 있으면 그렇지, 단점이 단점. 있죠. 치명적인 단점이야. 그래요? 비싸. 아, 비싸면 안 돼, 그치? 그렇죠. 자, 그래서 초고층 건물에 많이 사용을 해. 일반적인 건물에서는 대부분 철근 콘크리트로 많이 하고, 층이 막 한 50층, 60층, 100층 이렇게 넘어가면은, 자, 콘크리트로 하면 얘들이 네. 무게가 무겁잖아. 그렇죠. 버티지 못하겠다. 그래서 1층 가면 기둥이 막 이만해져. 그렇지. 그래서 철골, 철근 콘크리트는 초고층 건물에 많이 사용을 해. 자, 금액으로 한번 보자. 네. 단순히 골조 뼈대 공사비로만 보면은 철골, 철근 콘크리트가 제일 비싸.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가 낮아. 근데 철골은 제일 낮아, 제일 싸. 그래서 공장 질 때 공사비가 좀 싸거든. 싼 이유가 철골로 하기 때문에. 근데 이 공장 형태를 철근 콘크리트로 나타낼 수 있느냐? 못 나타내. 그 정도의 기둥을 만들려면, 기둥간 거리를 만들려면 어쩔 수 없이 철골로 해야 되는 거야. 네. 자, 그러면은 마감을 만약에 붙인다 여기다가. 네. 근데 이제 두 가지로 보자. 돌을 만약에 마감으로 네. 붙인다고 했을 때 마감 공사비가 철골이 제일 높아. 그래요?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가 제일 낮고 철골, 철근 콘크리트가 중간 정도야. 왜 그럴까? 그러게요. 그냥 비슷할 것 같은데 마감재는 똑같은데. 철골 구조 같은 경우는 아까 사진 봤듯이 벽이 없지. 네. 벽이 없는 데다가 돌을 붙일 수가 없죠. 없어. 그래서 돌을 붙이려면 돌이 붙어서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벽을 다시 만들어야 돼. 네. 근데 철근 콘크리트는 벽을 만들 수가 있지. 네. 골조할 때부터 만들어 놓는 거야. 그냥 거기다가 붙이기만 하면 돼. 그래서 철골에서 돌을 만약에 마감으로 붙인다고 하면은
벽을 힘을 받을 수 있는 벽을 새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비싼 거야. 자, 그럼 판넬을 붙인다고 했을 때 철골은 낮아. 그래요?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하고 철골, 철근 콘크리트 중간 정도가 돼. 그래서 공장 질 때 뭘로 줘? 뼈대는 H민 철골로 짓고 네. 마감은 판넬로 마감하고. 그래서 다 비슷한 그렇지. 구조인 거군요. 그래서 공장은 철골에다가 판넬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공장을 철골에다가 돌을 붙이면 공사비가 이제 많이 올라가는 거야. 네. 그지? 근데 철근 콘크리트로 하는데 거기에다가 판넬을 붙인다. 그럼 철근 콘크리트로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자, 그런데 주택은 철근 콘크리트가 좀 유리해. 철골보다는 훨씬 더. 그래서 아파트가 철근 콘크리트인 거야.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지.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초고층 건물 네. 아니면 기둥 간의 거리가 멀어야 되는 건물은 철골, 철근 콘크리트. 네. 보통 사람들이 그런 건물을 지을 일은 없어. 그치? 주로 롯데타워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철골, 철근 콘크리트. 자, 기둥 간의 거리가 멀고 마감이 판넬인 거. 이런 거는 철골로 짓는데 공장이나 대형마트. 마트. 그렇지. 단층짜리 보면 무슨 마트들 큰 것들 있잖아. 거기 대부분 뭘로 돼 있어? 철골로 돼 있어. 그리고 마감은 판넬. 자, 그 외 나머지 모든 거는 철근 콘크리트. 그래서 아파트, 상가, 주택 다 철근 콘크리트로. 자, 이제 층고를 이제 알아볼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자, 층고는 네. 콘크리트 이제 기초부터 보면 기초 바닥부터 기초 바닥 콘크리트 딱 친 것에서부터 그 위에 층 슬라브 위에까지가 층고라고 해. 네. 이게 1층 층고야. 네. 2층 층고는 그럼 2층 그 바닥부터. 2층 바닥부터 그 위에 층 콘크리트 탓을한 그 면까지. 네. 요게 2층 층고야. 여기 도면에서 보면 여기서 1층 층고가 4.9m, 2층 층고가 2.9m. 네. 상당히 높지, 그지? 네네. 자, 그런데 이걸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선이 하나 보일까, 여러분? 네네, 점선 빨간색. 여기까지가 실제로 사용한 천정 높이라고 해서 천정고라고 해. 저 안에 공간을 쓸 수는 없어. 왜냐하면 보가 이렇게 있잖아, 그지? 네네네. 그리고 보 밑에 뭔가가 많이 지나가. 그래서 요즘은 카페 같은 데 가면 천정을 보도 노출돼 있고 배관도 노출돼 있지. 네네. 그렇게도 많이 해. 근데 이제 사무실 같은 데 그렇게 노출을 할 수가 없잖아, 그지? 그렇죠. 그래서 천정을 이렇게 마감을 해. 여기도 마감 있지, 그지? 네네네. 그 안에도 배관들이 막 지나가. 자, 안에 뭐가 들어간지 한번 보자. 여기 이제 그래서 천정고가 4m야. 90cm나 차이가 나는 거야. 네. 많이 나는데요. 그지, 많이 나지. 요 90cm 요 공간을 천정속 높이라고 해. 이 속 안에. 네, 그렇지. 근데 이거는 위에 천정 마감을 뜯어보기 전에는 뭐가 있는지는 모르지, 그지? 네. 자, 이걸 사진을 한번 보자. 이렇게 생겼어. 위에 보가 보이지, 그지? 네네네. 기둥도 보이고 뭔가 흰색 배관이 지나가지. 네. 이게 하수 배관이야. 자, 여기 만약에 스프링쿨러가 들어간다. 그럼 네네. 다시 배관이 더 지나가야 되고, 그리고 에어컨이 들어간다. 그럼 또 배관이 그 공간들이 위에 천정석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9m라고 하더라도 위에 슬라브 높이, 그 다음에 보 높이 빼고 그 밑에다가 지나간 배관들 다 빼고 나면 실제로 쓸 수 있는 거는 4m밖에 안 되는 거야. 그 정도가 천정고. 그렇지, 천정고. 자, 주택을 보면, 자, 주택의 천정고는 전체 층고에서 네. 마감 빼. 네. 바닥이 난방하고 이러면 마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리고 위에 뭐가 있어? 슬라브 밑에 마감이 들어가지. 네. 천정 마감들. 그러니까 요거 빼고 나면 여기는 2.4m밖에 안 돼. 아까보다 줄어들었어. 그렇지. 아까 2.9에서 2.4로 2.4로, 줄어들었지. 네. 50cm 줄어든 거야. 괜히 아까워요. 아까운 간에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요? 자, 그럼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주택하고 상가에서 천정고를 얼마를 하느냐 하면은 주택 천정고는 2.4m. 아파트가 요즘 2.4m고 요즘은 조금씩 더 높여서 한 2.5m를 하는 곳도 있고. 그러니까 사무실 천정고는 2.7m가 일반적인데 1층 같은 경우는 네. 음식점이나 뭐 아니면 이런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래서 상가. 천정고를 높여. 아까 그래서 도면에 천정고가 4m 정도. 네, 엄청 높아요. 나머지 층은 천정고를 좀 낮춰놓고. 그래서
일반의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 보면 1층 천정고는 가급 좀 높여놓고 2층하고 3층들은 천정고를 낮춰놓고 네. 자, 그런데 이걸 무작정 낮출 수 있느냐? 아, 그건 또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는 제한이 건물 높이 제한이 이제 9m로 딱 정해져 있어. 네. 그러면 3m씩 그다음에 3개 층이 들어가잖아, 그지? 그런데 여기에다가 2m씩 하면 4개 층 들어갈 수 있어. 막 줄이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쵸. 안 돼. 왜 안 되냐 하면은 건축법에 2.1m로 제한이 돼 있어. 다 제한하는군요, 법으로. 그치? 요거는 천정 높이야. 네. 자, 그래서 건축사하고 설계할 때 얘기를 할 때 사실 건축주는 건축사하고 얘기를 하면서 층고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 천정 높이만 천정고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네. 아무리 층고 높이를 얘기를 해봤자 천정 속 높이 있지, 공간. 거기 얼마인지를 모르면 그렇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건축주는 건축사한테 얘기를 할 때 이 건물의 층고는 얼마로 해주세요가 아니고 1층의 천정고는 얼마, 2층의 천정고는 얼마, 이렇게 해야지 건축사가 이제 구조 설계하고 기계 설계하고 할 때 거기에 맞춰서 넣는 거야. 아, 그럼 이제 천정고로 얘기를 하는 게. 그치. 건축주는 건축사하고 얘기를 할 때 천정고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더 확실해지는 그치. 거예요. 건축사는 건축주가 얘기한 천정고를 듣고 구조, 기계 이런 것들 감안을 해서 층고를 잡는 거고. 그래서 가끔 가다가 네. 건축사하고 건축주하고 싸우는 경우도 있어. 나는 이 높이로 달랐는데 왜 이거밖에 안 나오냐. 그렇지. 건축사는 그거를 건축주는 층고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네. 그거를 천정고로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 꿀팁인데요, 약간. 자, 이제 기본 설계 저번 시간에 못했던 거 기본 설계 협의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진행을 할 건데 네. 내용이 조금 많아서 다는 못하고 몇 가지 핵심적인 것만 할게. 자, 구조, 장애인, 계단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네. 자, 첫 번째는 건축물의 구조 있지, 그지? 철콘으로 할 거냐, 철골로 할 거냐, 목조로 할 거냐 협의하는 거. 이건 아까 구조 그래서 네. 배웠으니까. 자, 협의가 아니고 결정이야. 네. 그지? 자, 여기에 지질조사가 있어. 지질조사가 뭔지 알아? 말 그대로 땅을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땅을 어떻게 조사하는가 하면 땅에다가 장비를 놓고 네. 파 요만한 구멍을 뚫어. 네. 쭉 뚫어서 그 안에 있는 흙들을 쭉 빼내. 좀 시추하는 것처럼. 시추야. 네.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지질의 상태, 그 다음에 지하수의 위치, 그리고 지내력이 얼마나 정도가 되는지를 계산을 해. 자, 그러면 모든 땅에다가 다 지질 조사를 해야 되느냐 하면 좋은데 비용이 들어가잖아. 추가 비용이 또 발생하는군요. 근데 많이 비싸진 않아. 근데 꼭 해야 되는 땅들이 있어. 어떤 땅이냐면 지하층이 있는 경우. 내가 지하를 하고 싶어. 지하층을 건축을 하고 싶어. 그럼 무조건 지질조사. 네. 그리고 지하층이 없더라도 이 땅이 예전에 논이었거나 아니면 여기가 하천 주변이거나. 그렇죠. 건물 지어놨는데 밑에 물을 아니면 여기가 예전에 흙을 돋군 땅이야. 성토한 데시거나 이런 데는 지질조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 자, 지질조사를 안 하면은 흙막이 설계를 하거나 구조 설계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가정을 해. 네. 얼마 정도 될 것이다 하고 설계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렇게 설계를 하고 나서 공사를 들어가다 땅을 팠는데 네. 지내력이 안 나와. 아니면 땅을 파다 보니까 물이 막 나와. 아니면 암이 있어.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공사 중단, 다시 설계 다시 하고 다시 하고. 그럼 다시 돈이 더 드는 그치, 거예요? 돈이 더 들고 기간도 훨씬 더 많이 걸려. 답답한. 그래서 이제 설계를 하기 전에 지질조사를 먼저 해서 그 지질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제 구조 설계하고 흙막의 설계를 하는 게 좋아. 네. 비용도 얼마 안 들어. 한 100에서 200 정도. 하는 게 제일 좋겠네요. 훨씬 좋아. 자, 그리고 이제 단열, 방수, 방습, 승강기, 정화조를 제비를 해야 되는데, 자, 단열에서 단열 방법이, 자, 단열이 건물에 열을 차단하는 거지, 네. 그렇지? 자, 근데 이게 건물 외부에 붙이면 단열재를 외단열이라고 하고, 네.
건물 내부에 붙이면 내단열? 내단열. 네. 자, 그래서 대부분의 건물들은 다 외단열이야. 아, 바깥에서 들어. 우리나라의 거의 90% 이상의 건물들이 다 외단열이야. 그게 단열 효과가 좋아. 네. 자, 그런데 외단열로 하더라도 네. 내가 이제 권장을 하고 싶은 거는 주택 같은 경우는 네. 내단열을 한 번 더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법적인 외단열을 하고 네. 벽이 외부에 접하는 벽들 있지. 네. 방하고 방 사이 벽은 안 해도 돼. 네. 네. 방의 바깥쪽에 외부가 있으면 그 거기 벽에 딱 안에다가 단열을 닫는. 하나 더 하는 게 훨씬 좋아. 결로 이런 것들이 생기는 이유 중에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단열 문제거든. 그러니까 단열 규정은 계속 강화가 돼 왔어.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쪽에다 단열을 한 번 더 하는 게 좋아. 그럼 더 오래 튼튼하게 쓸 수 있겠네요. 뭐 결로가 좀 덜 생길 수도 있고. 결로가 덜 생기고 네. 오래 튼튼하기보다는 냉방비, 난방비가 줄어든. 훨씬 줄어든. 자, 그리고 승강기에서 보면 승강기 규격도 결정을 해야 돼. 규격이 인승 속도, 그리고 장애인 할 건지 안 할 건지.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설계를 할 때 승강기를 도면에 표시를 하잖아, 그지? 네네. 근데 이 승강기의 크기가 몇 인승이냐, 그지? 네. 기계실이 있느냐 없느냐, 장애인이 아니냐에 따라서 콘크리트의 크기가, 그러니까 안에 카 사이즈가 바뀌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제조사별로도 달라. 그렇죠. 이게. 그래서 정확하게 되는 그렇지, 거죠. 이게 뼈대를 잡는 작업인데 네. 승강기가 결정이 안 되면 나중에 승강기를 다른 걸로 바꿔서 넣기가 사실 어려워.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 설계를 할 때 엘리베이터를 넣는다면 규격을 결정을 해야 돼. 가급적 어디 제조사 쓸 것까지도 결정하는 게 좋아. 하다못해 엘리베이터 밑에 보면 피트라고 있어. 네. 이 피트 깊이도 달라. 그리고 건물에 보면은 엘리베이터 기계실이 있지. 엘리베이터 건물 옥상에 가면 엘리베이터 기계실이 있어. 네. 요즘은 기계실 없는 것들이 많이 사용되는데 거기 뭐 오버헤드라고 있거든. 네. 그 높이도 다 달라. 엘리베이터도 중요하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어떤 규격으로 할 건지도 기본 설계 결정을 해야 돼. 자, 그리고 정화조. 하수 처리 구역이면은 정화조를 설치를 안 해도 돼. 돈만 내면 되는데 네. 정화조를 설치를 해야 된다. 네. 그런데 네가 이미 건축계획에서 어떤 업종으로 임대를 줄 건지 이미 결정을 했잖아, 그지? 네. 그거에 따라서 정화조 용량이 계산이 되는데 문제가 뭐냐 네. 하면은 같은 식당을 넣다고 하더라도 네. 한식이냐 중식이냐 일식이냐에 따라서 정화조 용량이 달라. 진짜요? 그래서 식당으로 넣는다고 하게 되면 정화조 네. 용량이 제일 센 걸로 우선 넣어주는 게 좋아. 그렇죠. 정화조는 나중에 다시 키우기가 불가능해. 정화조가 대부분 어디 있어? 땅 밑에 있지, 네. 그치? 일단은 최대한 그치, 가능하면, 그러니까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임대를 놓으려고 하는 계획에 맞춰서 정화조 용량을 계산하고 여유분을 넣어주는 게 좋아. 자, 이제 주차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 네. 만약에 기계식 주차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 수직순환식, 다층순환식, 수평순환식.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얘들이 속도가 좀 달라. 그래서 차를 넣고 뺄 때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걸 할 건지도 이제 기본 설계에서 결정을 해야 돼. 자, 그리고 이제 소방에서는 네. 이 건물이 소방 시설을 해야 되는지 네. 하지 않아야 되는지도 확인을 하고 가야 돼. 네. 저번에 얘기했지. 999까지는 근린생활 999까지는 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클러를 안 해도 되지만 1000된 순간부터 해야 되는 거야. 자, 만약에 스프링클러를 해야 된다고 하면 스프링클러가 뭔지 알지, 그지? 네. 불이 났을 때 위에서 물이 쫙. 자, 그럼 당연히 위에 배관이 지나가야 되겠지. 네. 자, 근데 이 물이 어디서 올까? 수도? 글쎄요. 수도에서 그 물을 뿜어 올릴 수 있을까?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 물을 뿜어 올릴 수 있는 펌프가 있어야 돼. 근데 네. 이 펌프에서 수도에서 나오는 고물로 이 펌프에서 물을 뿜어봤자 얼마나 뿜겠어? 그렇죠. 그러면 물탱크가 따로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물탱크에서 있는 물을 펌프로 뿜어서 스프링클러까지 오는 거야. 자, 그런데 하게 맞네. 펌프는 전기로 돌아가지, 그지? 그죠. 근데 불이 났으면 전기가 끊기. 그치? 그러면 펌프가 돌아가려면 전기를 만드는 만들어줘야죠. 발전기가 있어야 돼.
사실상 거의 무슨 새로 만드는 한 층이 만들어져야 될 정도. 아. 그래서 이제 물탱거실, 기계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자, 좀 전에 천전석 공간 배웠지, 그지? 네. 보호 밑에 스프링쿨러가 있으면 배관들이 지나가면 천전석 공간을 더 확보를 해줘야 돼, 그지? 천정고는 이미 결정이 돼 있고, 네. 스프링쿨러가 들어가면 천전석 공간이 더 넓어, 커지니까 네, 층고가 올라가, 높아지죠. 그지? 네. 만약에 스프링쿨러가 들어가는 걸로 인해서 한 20cm가 높아졌다. 네. 그러면 한 층당 20cm가 더 커져야 되는 거야. 네. 10개 층이면 2m, 네. 30개 층이면 3m, 3m면 한 층이 더 추가가 되는 거야. 그럼 다른 것도 다 두꺼워지고. 그치? 구조도 조금 더 살짝 더. 그리고 제일 큰 비용은 외장. 외장 공사 비용이 한 층당 20cm씩 더 늘어나야 돼. 아, 정말. 그래서 기본 설계를 할 때 알고 가야 된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냉방. 자, 냉방을 요즘 에어컨 없는 건물 없지, 그지? 네, 다 넣으면 그치. 되죠. 근데 가끔 보면 임대용 건물 같은 경우는 임대를 들어오시는 분들이 에어컨을 설치를 하는 걸로 가정하고 하시는 분들 있어. 아,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설계에는 에어컨을 걸어 넣어야 돼. 자, 에어컨을 걸어 넣을 때 벽부형으로 할 건지 스탠드형 아니면 천정형으로 할 건지 네. 이것도 결정이 돼야 돼. 왜? 왜 결정이 돼야 돼? 글쎄. 자, 천정형으로 가면은 네. 에어컨 배관이 본 밑으로 또 지나갈 거 아니야. 아, 그럼 천정석 공간을 또 더 확보해야 확보를 되는 해줘야 되는 거군요. 거야. 아, 자, 그리고 벽부형이면 에어컨을 꽂는 콘센트가 벽에 있어야 될 거고. 네네, 가전제품 표시. 네. 그치? 자, 그래서 내가 건축을 할 때 에어컨을 여기 설치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네. 나중에 임대 들어오실 분들이 에어컨을 설치를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에어컨 놓을 자리와 실외기 놓을 자리를 도면에다가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야. 만약에 벽부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 네. 벽에 에어컨이 있으면 실외기가 밖에 있지, 그지? 네. 두 개 벽을 뚫잖아, 그지? 네. 자, 공사를 할 때 벽부형이 도면에 있으면 그 뒤에다가 에어컨에 구멍을 슬립을 미리 내놓으면 되는 거야. 네. 그쵸. 안 내놨으면 그래 뚫어야 되는 거야. 비용이 많이 나오겠지, 그지? 네. 미리 해놓으면. 그치. 자, 그리고 이제 온수, 가스, 환기, CCTV, 홈 네트워크 대비를 해야 되는데, 자, 가스 같은 경우는 이 건물에 가스를 어디까지 넣어줄 거냐? 주택은 당연히 가스가 들어가고 지겠어. 네. 근데 상가 같은 경우는 가스가 필요한 층도 있고 필요 없는 층도 있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협의를 해야 되고, CCTV 같은 경우 넣을지 말지 도 결정을 하고, 네네. 그 다음에 한다면 CCTV를 어디다 놓을 건지도 계략적인 위치는 협의가 돼야 돼. 자, 그리고 홈 네트워크, 이제 인터폰 이런 걸 이제 홈 네트워크라고 해. 자, 인터폰을 넣을 건지 말 건지 주택에는 당연히 넣죠. 당연히 다 있지, 넣는데. 없는 집이 없지. 네. 그치? 자, 넣는다면 어디다가 넣을 건지 이런 것도 또 협의를 기본 설계에서 해야 돼. 할 게 진짜 할게.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근데 이런 걸 안 하면, 완전 기본 설계 망가지는. 그치, 공사할 때 하려면은 아, 비용이 더 막 올라가는 거야. 미리. 미리미리. 자, 그리고 전력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네. 필요 전력량을 협의를 해야 돼. 자, 그런데 처음에 건축 계획 세울 때부터 여기 어떤 용도로 할 건지가 결정이 돼 있지, 그치? 네. 거기에 맞춰서 전력량을 계산을 해서 전기 설계를 하는 거야. 만약에 네가 건축 계획에서 어떤 용도로 여기를 쓸 건지가 결정이 안 됐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최대한 그치. 진행하는 거죠. 설계를 할 모르니까. 때 그냥 일반적인 걸로 하는 거야. 뭐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나중에 건물 다 짓고 나서 갑자기 전기가 부족한 상태, 그런 상태가 생길 수도 있고, 전기가 부족하면 더 끌고 오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부터 배관을 다시 넣어야 되는 거야. 그치, 그게 이제 힘든 거야.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용도의, 그러니까 임대용이라고 하더라도 용도만 결정이 돼 있으면 전력량은 전기 설계업체가 계산을 해. 그런데 네가 만약에 여기 1층에다가 가게를 네가 직접 하고 싶어. 네. 만약에 음식점을 하고 싶다. 네. 그러면은 그 음식점에 들어가는 전자제품들, 냉장고를 몇 개를 쓸 건지, 환풍기를 어떤 걸 쓸 건지, 네. 이런 것들을 조명을 어떻게 되나 할지를
건축사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거기에 맞는 전력 전기 설계를 전기 전문 설계업체에서 해줄 수 있는 거야. 계산을 해간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 주에는 중간 설계 협의부터 이제 다시 그 허가 실시 설계 요 과정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자. 이번 주도 수고했어. 네. 응?